서문, 산속의 속삭임처럼. 여러분, 산속 깊은 골짜기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부드러운 소리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우리 삶 속 관계에서 받은 아픔도 조용히 다독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때로 따스한 불꽃처럼 우리를 밝혀주지만 때로는 그 불꽃이 꺼지며 남긴 재처럼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이 명상 대본은 그런 상처를 안아주는 산속의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주제는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면의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산길처럼 안내하며 평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글을 따라 숨을 쉬며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산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가슴에 스며들도록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서 홀로 앉아 바람을 느끼는 그 순간처럼 우리도 관계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연인과의 이별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밤이면 그 추억이 꿈처럼 스며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는 산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깊은 숲길을 걷다 보니 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모든 것은 지나간다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픔을 피하려 애썼지만 산의 고요함 속에서 차츰 상처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 아픔도 내 삶의 일부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새로운 관계에서 더 강인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처럼 산속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중년의 남성 한 분이 가족과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내와의 오랜 다툼이 쌓여 집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어요. 그는 출퇴근길에 산책로를 선택하며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폭풍을 견디고도 새 잎을 피우는데 나라고 왜 못하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그는 매일 아침 산속 명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의 원망을 놓아보내고 내쉬며 용서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가슴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웃음을 나누죠. 이 이야기처럼 관계의 아픔은 산의 뿌리처럼 깊지만 명상의 바람으로 뿌리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비가 내린 후 맑아지는 공기처럼 우리 마음도 상처를 씻어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공유할게요. 한 어머니가 자녀와의 소원함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빈자리가 커다란 상처가 되었어요. 그녀는 산속 사찰을 찾아 명상을 배웠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아이도 나처럼 아픔을 안고 있겠구나 라고 속으로 읊조렸어요. 호흡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익혔죠.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도 실수했어. 함께 이야기해 볼까? 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가 상처를 녹여주었어요. 지금 그녀의 가정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 평화롭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관계의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명상을 통해 자비의 빛으로 감쌀 수 있다는 걸요. 이 대본을 통해 여러분도 산속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관계 속 상처는 때로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지지만 바람이 그 바위를 부드럽게 깎듯 우리 내면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상을 통해 삶을 되찾았어요. 한 노부부의 이야기처럼요.
그들은 오랜 결혼 생활 속 배신의 상처로 헤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산속 캠핑에서 함께 명상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죠. 깊은 호흡으로 용서의 샘물을 마시듯 그들은 관계를 새롭게 틔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손잡고 산길을 걸으며 행복을 나누죠. 이처럼 명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제1장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조용한 공간에 자리를 잡아보세요. 창문을 열어 바람이 스며들게 하거나 눈을 감아 내면의 고요를 불러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산속 깊은 호수처럼 물결이 잔잔하게 퍼지는 그 고요함을 상상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종종 숨기고 싶은 어둠처럼 느껴지지만 오늘은 그 어둠을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이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 느낌을 따라가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연인과의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진 그날,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칼처럼 스며든 순간, 또는 가족의 무관심이 쌓여 만든 빈자리. 그 아픔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머물러 있나요?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라고 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나들며 잎사귀를 흔들듯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흘러가게 놔두는 연습입니다. 인정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부정하면 그것은 더 깊이 뿌리내리지만 받아들이면 빛이 스며들 틈이 생깁니다.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직장에서의 배신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공을 가로챈 그 사건 이후 매일 출근길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왜 나를? 이라는 원망이 밤낮으로 맴돌았죠. 그는 산속 호숫가로 피신했습니다. 물가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처음으로 그 아픔을 직시했어요. 나는 상처받았고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그의 마음을 비추듯 상처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이후 그는 명상을 통해 그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고 결국 직장을 바꾸며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인정의 힘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나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내쉬며 몸속 긴장을 풀어보세요. 어깨가 무거운가요? 목덜미가 뻐근한가요? 관계의 상처는 종종 신체로도 나타납니다. 친구와의 오해로 생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온 그 무게. 그것을 이것이 지금의 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산속 안개가 걷히듯 마음의 안개도 거칠 수 있어요. 상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진리를 느껴보세요. 구름이 지나가듯 아픔도 스치듯 지나갈 테니까요. 또 다른 사례를 공유할게요. 한 여성은 결혼 생활 속 소외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쌓여 집안이 텅 빈 듯 느껴졌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라는 자책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죠. 그녀는 공원 벤치에서 시작된 간단한 호흡 명상을 통해 변화를 맞았습니다. 눈을 감고 이 상처를 인정한다.
그것은 나의 일부지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점점 그 감정이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인정 후 그녀는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얻었고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혼자서도 가능한 작은 혁명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 아픔의 색깔을 상상해 보세요. 검은색, 회색, 아니면 붉은 불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관찰하세요. 산속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듯 상처도 파문을 일으키지만 결국 평온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 순간 상처와 함께 존재한다 라는 수용이 자유를 줍니다. 몸을 살짝 움직여 보세요. 어깨를 돌리고 목을 기울이며 긴장을 풀어내는 그 동작처럼 마음도 풀어내세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평생 함께한 친구의 배신으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충격. 신뢰는 왜 이렇게 깨지기 쉬운가? 라는 회의가 그를 지배했어요. 그는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 호흡을 실천했습니다. 이 아픔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내 삶의 한 페이지라고 속으로 읊조리며 바람이 그의 말을 들어주는 듯 느꼈죠. 그 과정에서 그는 과거를 놓아보내는 평화를 찾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인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아니, 아직 조금 더 머물러도 좋습니다. 관계의 상처를 인정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내면에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기를 바랍니다.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치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장 감정의 뿌리를 탐색하는 여정. 여러분, 이제 산길의 초입을 벗어나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발밑에 부드러운 낙엽이 스르륵 밟히는 소리를 느끼며 마음의 가장 깊은 층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관계 속 상처는 표면의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오래된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뿌리를 조용히 파헤쳐보는 여정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깊숙이 공기를 채우세요. 그 숨결이 나무 뿌리처럼 내면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따라가 보세요. 이 아픔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먼저 이 질문을 속으로 던져보세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로 땅을 파는 듯한 태도로. 연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배신감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항상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한 기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상처가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그 기대의 윤곽을 더듬어 보세요. 두려움도 함께 올라올 것입니다. 다시 혼자가 될까 하는 불안.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하는 자기의심. 판단하지 말고 그 감정들이 떠오르는 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5년 사귄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후 오랫동안 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산속 오솔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섰죠. 왜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을까? 그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격한 부모님 아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지금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무의 기대에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믿음이 뿌리 깊이 박혀있던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탐색 끝에 그 믿음은 과거의 것이지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찾아왔고, 이후 그녀는 연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숲을 더 깊이 걸어가 보세요.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경쟁, 또는 자녀와의 소원함 뒤에는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어린아이의 욕구나 나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처가 드러내는 나의 어떤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질문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내쉴 때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중년 남성 한 분은 아버지와의 오랜 불화로 가슴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아직 부족해 라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는 40대가 넘도록 성공을 강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산속 작은 폭포 앞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성취해야 한다고 믿었구나. 그 뿌리를 발견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이 지금의 관계에서도 아내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탐색을 거듭하며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새로운 믿음을 심기 시작했고, 가족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뿌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린 순간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깊은 경계심이 생깁니다. 한 여성은 오랜 친구의 뒷담화로 상처를 입은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숲속 벤치에 앉아 이 경계심은 언제부터 생겼을까를 곱씹으며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외로움이 지금도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판단 없이 바라보며 그때의 나는 작고 연약했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탐색이 끝난 후 그녀는 서서히 새로운 친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미안해해야 할까? 왜 성공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미워할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40대 후반 여성은 직장에서의 실패 후 스스로를 심하게 비하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호흡을 조절하다가 이 자책은 어디서 왔나를 탐색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다 라고 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오랜 뿌리가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뿌리를 어루만지듯 그 말은 엄마의 아픔이었지 나의 가치는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며 점점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색하는 동안 감정이 격해지면 언제든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뿌리를 파헤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어떤 뿌리는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고 어떤 뿌리는 아직 싹트지 않은 씨앗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며 마음속에 펼쳐진 새로운 지도를 느껴보세요. 상처의 뿌리를 알게 된 순간 그 힘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이 더 넓고 깊은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제3장 자비의 빛으로 자신을 감싸는 안식. 여러분, 산속의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듯 이제 우리 내면에 자비의 빛을 초대할 시간입니다.
관계 속 상처가 가슴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그 상처를 안아주는 자비를 자신에게 베푸는 법을 배웁니다.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살짝 얹어보세요.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나요? 그 리듬에 맞춰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이 순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이 말은 산의 햇살처럼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상처를 녹여줄 것입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관계의 치유를 돕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나는 부족해라고 속삭일 때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산속에서 피어나는 야생화가 비바람을 견디고도 아름답듯 여러분도 그 아픔 속에서 빛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그 빛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어깨, 팔, 다리까지 스며드는 따스함.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도 자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오해로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해라는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죠. 산책 중 우연히 발견한 산속의 작은 연못 앞에 앉아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쉬어도 돼라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 자비의 순간이 그녀의 내면을 밝혀주었고 남편과의 대화에서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새롭게 가꾸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찾았습니다. 자비의 빛은 과거의 실수도 감쌀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저지른 잘못이 후회로 남아있을 때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산의 나무가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새 잎을 피우듯 우리도 자비로 재생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상처받은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괜찮아. 이제 내가 지켜줄게 라는 속삭임이 가심을 채우게 하세요. 호흡이 깊어질수록 그 빛이 강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공유할게요. 50대 남성은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한 탓이라는 생각이 그를 갉아먹었죠. 그는 산속 사찰에서 배운 자비 명상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가슴에 얹고 너는 인간이야. 실수는 누구나 한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베풀던 관용을 자신에게 돌리는 법을 깨달았어요. 산의 햇살이 바위를 데우듯 그의 마음도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며 과거의 상처를 교훈으로 삼아 더 현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비는 감정의 층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관계 속 상처가 분노나 슬픔으로 나타날 때 그 아래에 숨은 취약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세요. 이 감정도 내 일부지만 나는 그 이상이다 라는 인식. 산속에서 해가 지평선을 넘어오듯 자비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호흡을 들이마실 때 빛을 모으고 내쉴 때 퍼뜨리는 연습. 이 단순한 동작이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젊은 커플의 한 여성이 친구들의 조언으로 자비를 실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나는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녀는 산길을 오르며 나무의 기대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사랑은 네 안에서 시작돼. 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타인에게 주던 따스한 말을 돌려받는 기분을 느꼈죠.
그 자비가 그녀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더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함께 안아주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비의 연습은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오늘도 네가 소중해 라고 미소 지어 보세요. 관계의 아픔이 다시 떠오를 때 산의 햇살을 떠올리며 그 빛으로 감싸는 습관. 이 과정에서 내면의 평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손을 가슴에서 떼며 천천히 미소를 지어 보세요. 그 미소가 자비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녀와의 소원한 관계로 자신을 탓하던 그녀는 산속의 따스한 빛 아래에서 변화를 맞았습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라는 자책을 자비로 바꾸는 연습. 호흡하며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용서할 때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 빛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자 자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정은 산속의 안식처럼 평온합니다. 이 장을 마치며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을 영원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 빛으로 감싸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호흡으로 그 빛을 키우며 다음 여정으로 나아가 보세요. 제4장 용서의 샘물로 흘려보내는 자유. 여러분, 산속 깊은 계곡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 맑은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흐르는 그 자연스러움처럼 용서도 우리 내면에서 서서히 피어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관계 속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 분노나 원망이 먼저 솟구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감정을 샘물처럼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아픔의 무게를 모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그 무게를 물줄기 따라 내려놓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삶의 고통을 안고 있을 테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 인식이 샘물의 첫방울처럼 마음을 적십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어쩌면 그들의 행동 뒤에는 두려움, 피로 또는 과거의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요된 용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산의 샘물이 바위를 피하지 않고 스며들 듯 용서도 잔해물을 피해 흘러갑니다. 한 30대 남성의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오랜 친구의 배신으로 신뢰를 잃었고 그 원망이 매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산속 캠핑에서 홀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던 중 샘물 소리를 들으며 그 친구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스쳤어요.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었지만 숨을 내쉴 때마다 그 감정을 물에 흘려보내는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용서함으로 나는 자유로워진다 라는 말을 속으로 읊조리며 점점 가벼워지는 자신을 느꼈죠. 그 후 그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 새로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용서가 그의 삶에 새로운 물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때로 느리고 물살이 세차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깊은 배신감, 예를 들어 연인의 불륜이나 가족의 무시처럼 그런 순간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이 솟구치지만 샘물처럼 맑게 정화하는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이마실 때 아픔을 인정하고 내쉴 때 놓아보내는 동작. 이 반복이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산속 샘물이 먼지 쌓인 돌을 닦아내듯 용서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공유할게요. 그녀는 어머니와의 오랜 갈등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가혹한 말들이 성인 된 지금도 상처로 남아 모든 관계에서 불신을 키웠어요. 산길을 따라 흐르는 개울을 보며 그녀는 용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아픔을 안고 살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호흡을 맞추었죠. 샘물처럼 흘러가는 물을 상상하며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가벼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그녀는 어머니와 화해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이어갑니다. 용서가 그녀에게 준 선물은 바로 그 자유였습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몸의 감각에 주목하세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면 손을 그곳에 얹고 호흡으로 풀어보세요. 샘물이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흐르듯 감정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이 용서로 더 강해진다 라는 확신을 속으로 새기며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일상 속 작은 오해도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질 뻔한 그들은 산속 여정에서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샘물가에 앉아 호흡하며 그도 약한 순간이 있었겠구나를 곱씹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며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함께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연결된다 라고 읊조리며 물줄기처럼 감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관계가 더 깊어졌고 지금은 서로를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용서가 그들의 삶에 새로운 계곡을 파낸 것입니다. 용서의 샘물은 때로 마르지 않고 지속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남은 원망을 다루는 법. 예를 들어 이혼 후 아이를 두고 떠난 배우자에 대한 감정처럼. 그런 경우 호흡으로 샘물을 상기하며 그 선택 뒤에 숨은 고통을 인정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태도가 마음의 짐을 줄여줍니다. 산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용서가 우리를 넓은 자유로 이끕니다. 한 노인의 경험을 더할게요. 그는 전쟁 시절 동료의 배반으로 평생을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산속 사찰을 찾은 그는 샘물 명상을 통해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동료도 생존을 위해 선택했을 뿐인 이라는 관점으로 호흡을 이어갔어요. 물방울이 몰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원망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며 후손들에게 용서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나이 든 마음에도 용서의 샘물이 솟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며 용서의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샘물이 산을 적시듯 이 감정이 여러분의 내면을 적셔 자유를 선사합니다. 관계의 상처가 물길 따라 흘러가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맑은 흐름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제5장 새로운 관계의 싹을 틔우는 희망. 여러분, 산 정상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아래로 펼쳐진 계곡과 숲이 한눈에 들어오듯 치유된 마음으로 미래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관계 속 상처를 넘어선 지금 건강한 연결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이제 준비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 숨결이 산의 싹처럼 내면에서 자라나는 희망을 키웁니다. 이 장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관계의 싹을 틔우는 법을 안내합니다. 상처가 남긴 흔적은 산의 흙처럼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 토양에서 피어나는 싹을 상상해 보세요. 연인과의 이별 후 다시 사랑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과거는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호흡을 내쉬며 그 싹이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과정이 미래의 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오랜 연애의 끝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 산책로를 걸으며 호흡에 집중하던 중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그녀의 시야를 열어주었어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라는 깨달음이 스쳤죠.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데이트에서 솔직하게 아픔을 공유한 덕에 그 관계는 깊고 안정적으로 자랐습니다. 지금 그녀는 파트너와 함께 산을 오르며 웃음을 나눕니다. 희망의 싹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줍니다. 새로운 관계의 싹은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키우세요. 친구나 가족과의 연결을 상상할 때 나는 이제 더 공감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산 정상에서 안개가 걷히듯 불신의 구름이 사라지는 느낌을 호흡으로 불러일으키세요. 이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또 다른 남성의 사례를 공유할게요. 그는 직장 동료의 배신으로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산 정상 같은 고요한 공간에서 명상을 실천하며 과거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 그는 네트워킹 모임에 참여하며 작은 대화부터 시작했어요. 한 사람과의 우정이 싹트자 점점 넓은 관계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 한 동료와의 파트너십이 사업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희망이 그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넓은 시야처럼 광활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부터 새롭게 하세요. 상처 후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싹을 틔웁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 그 확신을 모으고 내쉴 때 주변으로 퍼뜨리는 연습. 이 내면의 평화가 타인과의 연결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산의 싹이 햇살을 받아 자라듯 희망도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영향을 얻습니다. 어머니 한 분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의 소원함으로 고독을 느꼈던 그녀는 산 정상 같은 마음의 고지에서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상처는 교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때라는 생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녀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며 과거를 털어내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싹이 자라 가족 모임이 빈번해졌고 손주와의 유대가 그녀의 삶을 밝혀주었죠. 희망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증명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싹은 다양합니다. 로맨틱한 사랑, 우정, 또는 커뮤니티 속 연결. 나는 성장한 만큼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산 정상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자유로움을 호흡으로 체감하세요. 이 감각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지속됩니다.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오랜 결혼 생활 속 상처로 헤어질 뻔한 그들은 산 정상 같은 명상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과거를 놓아보내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걷자라는 대화가 싹을 틔웠어요. 그 후 여행을 떠나며 서로를 재개변했고 지금은 손잡고 산책하는 일상이 소중합니다. 나이든 관계에도 희망의 싹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며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희망의 싹이 여러분의 가슴에 뿌리 내린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관계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시작의 일부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빛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